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은 136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는 이유는 경매가 시세보다 싸기 때문이죠. 이전에 실제로 입찰이 되었던 사례 중에 최초 감정가가 당시 형성된 시세에 비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낙찰자가 시세보다 더 주고 구입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통상 경매 물건이 입찰 6개월 전에 감정을 실시하고 그 사이에 시장이 급변하여 시세의 변동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에 앞서 해당 경매 물건의 철저한 시세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물론 그 반대, 그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위장임차인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위장임차인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85평방미터고요. 소유자 채무자가 방씨이고 제1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네요. 2007년 6월에 3억 감정이고 한 번 유찰된 뒤에 2억 9,300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한 게 없고요. 여기서는 점유자 임차인에 대한 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보죠. 등기부상에 2002년 6월에 매입하고 12월에 제1은행 건저당이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제1은행, 제1은행이 2번 대출을 해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매를 신청했네요. 점유자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이나 배당 요구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보증금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김 씨는 진정한 임차인일까요? 보통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즉시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를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행관 현황 조사를 하고 또 임대차에 대한 내용도 조사해서 기록에 올립니다. 그런 기록을 한번 보죠. 김 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점유관계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임대차 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열람 결과 김 씨가 전입되어 있었다. 집행관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도 못 만났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같이 열람을 해보니까 집행관은 주민등록을 열람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람을 하니까 이 김 씨가 점유하고 있다, 전입되어 있다라는,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임차인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진정한 나는 임차인이다, 언제 전입했고 확정받고 보증금이 얼마다 이렇게 주장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 씨를 임차인으로 올렸을까요? 법원의 집행관은 이 부동산의 주인,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임차인으로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임차인이든 아니든 집주인이나 채무자가 아니면 모두 임차인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으로 기록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이 아파트를 돈을 주고 점유한 그런 임차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집행관은 모든 사람을, 집주인 아닌 모든 사람을 임차인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외에 그러면 이 김 씨가 진정 임차인으로 주장한 근거가 있는가를 찾아보죠. 여기서는 더 이상의 근거가 없고요. 세대 열람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열람을 보니까 지금 앞에 나타났던 그 김 씨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날짜는 2002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나타난 임차인과 다른 방 씨가 전입된 걸로 있네요. 여기에 날짜도 다릅니다. 방 씨는 그렇죠. 방 씨는 소유자 채무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거기 나타났던 주민등록 열람한 내용에서는 소유자 채무자에 대한 기록만 있고 이 김 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 씨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기록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했을 가능성도 있죠. 자, 전출을 했다면 언제 전출했느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전출했다면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주민등록 전입을 조사하기 전에 전출했다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하죠. 그래서 현재 김 씨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임차인은 계속 점유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입을 뺐다는 것은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록을 또 볼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조금 키우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김 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본 현황조사서의 기록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집행관이 만나지 못하고 전입된 내용만 일단 올린 거죠. 보통 임차인이라면 현황조사 때 못 만났다 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서 이 김 씨에게 당신의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라는 통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 김 씨가 우편물을 받고 별도로 법원에 와서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 경험상으로는 이러한 김 씨는 단순히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는 거죠.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는 이 상태에서 벌써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입찰을 들어간다면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채무자를 만나서 누구냐? 혹시 이 김 씨가 있다면 어떤 권리로 여기 사느냐? 뭐 이런 정도로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 봐서는 이 김 씨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전입만 돼 있으면 모두 임차인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설사 가족이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모두 임차인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임차인이라는 기록만으로 가지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등기부도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과연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건지 자,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기록. 소유자 채무자죠. 그리고 보시면 이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소유자 채무자가 2001년부터 2001년에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좀 더 다른 근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저당을 설정할 때도 채무자 소유자가 이 아파트에 점유했었고요. 2003년도에도 역시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자, 더 이상의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현재까지 점유관계조사서, 그러니까 현황조사서죠.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 세대연락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 김씨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로서는 소유자 채무자 방씨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김씨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보고 입찰을 고려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조그만 60평방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위에 보시면 많은 물건들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저도 역시 현장을 조사를 해봤었는데, 특히 이것은 임대 아파트였다가, 최초에는 임대 아파트였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였다가 이것을 분양을 했었었고, 여기 나오는 소유자 채무자 김씨가 여러 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로 놨던 그러한 아파트가 한참에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자, 이 사건에서 지금 이 물건에서는 8,500에 감정되고 4,300까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 시세는 그 당시 이 정도 한다고 봤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반값 가까이 떨어졌을까? 그것은 아래쪽에 임차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07년 7월에 4,350만 원짜리 이 아파트를 5,270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단독입니다. 최저가에 거의 900 내지 1,000만 원을 올려서 단독인데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에 채무자 소유자가 김씨였습니다. 김병 이렇게 나갔죠. 여기 점유자도 김병 이렇게 나갑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형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죠. 2001년 7월 달에 이 김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네요. 원래 임대 아파트였던 것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국민은행에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자, 이 하나의 아파트에서는 4,400이었지만 여러 개의 아파트 전체를 모두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이 청구한 금액은 6억이 넘습니다. 여기서는 이 김씨가 소유자 김씨가 소유권을 이전한 때쯤 전입을 한 기록이 나오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이 김씨가 소유권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임차인이 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것은 이 김씨가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부터 임차인으로 살던 사람이었고 소유자 김씨가 그것을 임차인을 그대로 안고 분양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와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 비슷한 시점에 들어왔고 또 이름이 비슷한 걸로 보면 형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형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친인척 간의 임대차도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인척 간, 특히 형제, 부모, 자식 간에는 임대차가 직접적인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드문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임대차를 결국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채권자 측에서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상으로서는 두 사람이 임대차가 없었다고 보는 건데 만에 하나 실제 계약을 하고 보증금 4천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버리면 낙찰자는 이 4천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되죠. 왜 물어줘야 되느냐? 확정일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입은 빨라서 대항력은 있지만 건저당이 먼저 설정된 다음 그 이후에 확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임차인 각서, 위장임차인을 배울 때 전입은 빠르고 확정이 늦는 사람은 위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외형상으로는 위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낙찰을 받으려면 그 정도만 갖고 되느냐? 제가 방문해서 실제 계약을 하셨느냐? 형에게 4천을 주셨느냐? 이런 것을 문의를 했었는데 본인 김 씨를 만난 게 아니고 그 부인을 만나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자, 과감하게 입찰을 해도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4천이라는 큰 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과감하게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선택은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감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쉽사리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할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낙찰금처럼 이렇게 높게는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임차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높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심정상으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제가 들어갔다면 저는 한 4,500선으로 들어갔지 않을까.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더 올렸겠지만 그냥 과감하게 이길 자신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이기지 않을까. 한 7, 80% 정도 성산이 있다고 보면 이 정도 금액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만나실 때 여러분은 얼마에 들어갈 건지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울시 월계동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좀 큰 아파트입니다. 소유자가 선 씨고요. 2007년 4월에 4억에 감정되고 이것이 한 번 유찰돼서 3억 2천이 되었는데 낙찰가는 감정가를 훨씬 상회한 4억 5천이 되었습니다. 17명이 입찰을 했네요. 어떤 내용인지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4억짜리가 80%가 된 다음에 4억 5천에 낙찰되었다. 그렇다면 좀 일찍 판단해서 최저가 4억일 때 미리 입찰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경매를 이제 자주 하시다 보면 44억짜리가 한 번 떨어져서 3억 2천 되었다. 그 다음에 낙찰되는 금액은 4억 2천에서 조금 상회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느끼셔야 합니다. 물건이 좋다면 최초의 4억 이상에도 낙찰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발빠르게 4억일 때 저평가됐고 문제가 없었다라면 미리 반발 정도 빠르게 입찰을 하셨다면 4억 5천이 아닌 4억 1, 2천, 4억 1, 2천 정도의 낙찰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보죠. 많은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방 4개짜리 아파트에 3사람의 임차인이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빌라 집합 건물에 방마다 임차인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가짜입니다.
소유자가 선씨죠. 경매가 들어온 것은 2006년 9월인데 여기서는 경매 이전에 가압류나 근저당 담보가등기가 없으니까 요 날짜 경매 신청한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이 세 사람은 모두 경매 신청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외형상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선씨죠. 아주 좀 드문성입니다. 희성이라고 하죠. 여기에 임차인 선씨가 나오네요. 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확실한 친인척 가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씨와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씨가 동거인으로 무상거주를 한다라는 진술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무상거주한다. 무상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또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짜인 증거죠. 자, 전체적으로 봐서 다 가짜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1600씩 받게 되겠네요. 진짜 임차인이라면 1600을 받으니까 400을 인수해야 되고 여기는 2400을 인수. 그래서 토탈 3000여만 3200을 인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두 가짜로 보입니다. 물론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 선씨마저 여기에 같이 살고 있다면 방 하나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서 선씨마저 같이 살고 있다면 이것은 가정 공동생활이라 해서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무척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역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두 김씨가 소유자 채무자고요. 1억 2천에 감정되고 1억 800 정도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죠. 임차인으로 이 씨가 신고되어 있는데 역시 특이하게 방 한 칸만 점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파트에 방 한 칸 3천만 원을 신고했네요. 아래쪽에 보면 등기부가 있고요. 99년에 김 씨가 소유권 취득하고 2001년에 제1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유권 취득한 김 씨가 사망하고 상속이 되었네요. 자,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냐. 진정한 임차인이면 3천만 원을 전액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소액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소액 배당이 되지 않느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진정한 임차인이면 3천만 원 전액이 인수입니다. 관연 3천을 다 인수를 해야 될까? 간단하게 몇몇 가지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점유관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이 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키울까요? 좀 작으니까 키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씨가 임차인으로 나오는데 금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액은 미상. 자, 이게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이것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관에 갔을 때 이 씨를 직접 만나서 물어본 내용이라면 당연히 이 금액이 나와야 될 텐데 단순히 전입된 것만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건과 같죠. 전입된 것만으로 이렇게 임차인으로 기록한 게 아닐까. 자, 여기서는 임차인이다 아니다라는 근거가 없겠네요. 다른 내용을 볼까요? 세대 열람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 씨가 기록이 나와 있네요.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죠. 여기에서는 현황 조사 때는 전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진술이 없었는데 이 씨가 법원에 직접 찾아와서 권리 신고한 내용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확정은 없고 배당 요구만 했는데 이 배당 요구한 날짜가 그 종길 이후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의 기록을 같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원래 소유자였다가 사망한 김 씨의 소유권 취득할 때의 주소입니다. 여기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그 아래쪽의 기록을 볼까요? 역시 이것은 방금 보신 내용이었죠. 이미 지워졌습니다만 많은 건저당이 있고요. 이때는 여기에 살았다는 기록이 나타나지가 않네요. 자, 여기에도 김 씨가 살았다라는, 여기는 또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2000년도에는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이전에는 김 씨가 성남에 살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김 씨의 나이를 한번 볼까요? 50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전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은 있는데, 어떤 확정이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좋습니다. 쉽게 밝혀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결국 낙찰가가 높아지죠.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을 좋아하는데 결국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자,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자, 이 자녀들은 이 씨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소유자 김 씨의 어머니죠. 임차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등기부에서 잠깐 보셨듯이 이 김 씨가 처음에는 이곳이 주소가 아니었으나 나중에 여기에 같이 살았죠. 가족 공동생활을 했었습니다. 임차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현장을 찾아가서 종전주인의 어머니, 현재 소유자의 할머니라는 것을 대화로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결국 현장을 찾아가서 본인에게 확인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여기 3천만 원을 주장한 것은 대항력을 주장한다라기보다는 소액 1600일에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입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군포시, 그러니까 3본 신도시죠. 여기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짧게 말씀드리죠. 최 씨가 선순위로 전입했으나 아들이라는 기록이 이미 나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 씨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주민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본인 스스로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85평방미터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네요. 자, 4억 3천 감정에 최종적으로 3억여 원 정도 낙찰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윤 씨가 전입해 있고요.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등기부를 보면 정 씨가 소유자이고 건저당상에 2004년 12월 건저당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죠. 윤 씨가 먼저 전입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대출해준 이후에도 저축은행에서 또 2차례 더 대출이 나갔습니다. 은행을 채무자로, 은행이 아니고요. 법인을 채무자일 경우에는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 차례 임차인이 있어도 대출이 나갈 수 있지만, 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갈 때는 진정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3차례나 대출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체 금액에서 보증금 1억 9천을 뺀 금액에서는 대출이 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아파트의 가격으로 봐서는 1억 9천을 빼고 대출이 나갈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윤 씨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여기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죠.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입찰할 수가 없죠. 금액이 큽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은행에 물어봤습니다. 신한은행은 잘 답변하지 않겠지만 이금융 상호저축은행은 보통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윤 씨는 사위이고 정 씨는 장인입니다.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나갈 때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했답니다. 무상임차인 각서를 제출하고 또 장인과 사위가 같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죠. 자, 여기에서 혹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의 내용을 법원의 문서 접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매가 끝나고 배당이 끝나면 지워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게 계속 제공이 되고 있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 배제를 신청했다거나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임차인으로 주장한 사람은 사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위장 임차인의 물건은 여러분들도 쉽게 권리 판단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초보자도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장 임차인이 소액 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임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